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티백과 쌍벽을 이룬 시인 시성이라고 불리는 두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보는 이백과 함께 중국 역사상 매우 위대한 시인입니다. 쌍벽으로 불리는 이백과 두보는 같은 시대 인물이며 이백이 두보보다 11살 더 먹었다고 합니다. 두보가 이백의 최능에 탐방하면서 그와 더불어 하남성, 산동성 일대를 열하면서 친구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우연히 일치했는지 몰라도 이백과 두보를 둘 다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이백은 전국시대 때부터 나름 중견 가문의 농서 이시 후예였으며 두보 역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을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삼국지 끝에서 나오는 위진 남북적 시대 때 투이직기호선이라고 합니다. 이백의 시성이라면 두보는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더 오랑가에 따라 붙인 명칭이 아니라 각자의 스타일이 그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산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이백의 시에서는 도계적인 정치가 깊게 묻어나고 사회의 풍자와 교육적인 주제를 담아낸 두보의 시에서도 유계적인 색깔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백에는 도교의 신성의 이미지를 두보에게서는 성인의 이미지를 빗댄 것입니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정치사상적으로 유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두보를 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대중들에게 역시 술 마시고 놀다가 풍류를 본 이백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엇갈린 인기는 조선 왕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대대적으로 두보의 시를 장려하며 교과서로 삼았는데 선비들 사이에서는 술 좀 마시고 시 좀 쓴다는 인물들은 흔히 자신을 이태백에게 견지곤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는 정말 뛰어났지만 그만큼 파란만장하고 굴고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삼국지를 종결시킨 인물 가운데 하나인 두의문 우소이며 조인 두의시몬도 시인이었지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억울하게 계속 납박하게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시험관 이인바가 두보의 문장이 너무 뛰어나서 낙방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험관 이인바는 아예 시험지 자체를 안 보고 저는 낙방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역의 인재를 다 뽑아서 이제 인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격도 강직하여 정을 싫어했기에 과거에 급제에서도 높은 벼슬을 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두보는 백성들이 가난하고 공평한 삶을 서로 싫었었습니다. 처음 변방에서 수자리를 살아갈 적에 마을 이장이 머리 싸맨 것을 주셨는데 머리 쉬어 달아오 또한 어느 노파가 징발을 피해 달아난 남편을 잡으러 온 걸에게 아들 뒀던 것도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손자는 이제 젖도 되지 못했다. 남편 말고 나를 데려가는 병사들을 받쳐낸 일 정도는 할 수 있다. 처절한 장면을 그린 작품이 석호이도 했습니다. 우의청의 사치와 비배하고 후패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보는 현실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시를 썼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걸과 같이 그려내어 사람들이 그를 시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두보의 시 중에 남한주의적인 시도 꽤 많습니다. 이백과 달리 안사의 나이에 그에게는 임신양명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장하령이 연금된 지 1년 만에 탈출 새로 죽였니 형제 숙종 행제서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에 의해 자수무라는 벼슬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지방관으로 자천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끼니를 못 걸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리던 백성들을 예만할 수 없어서
성가은들에게 고식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분하여 48세에 사직하고 처자와 함께 감수성을 거쳐 총나라 청도의 정책에 성밖에 완화초당을 세웠습니다. 잠시 친구했던 족절도 사이 참으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54세 때 구양을 알뜰서 분고 청도를 떠나 양자강을 내려가서 기주의 학교에 여기서 2년 동안 체류하다가 다시 2년간 더 방랑하다가 배 안에서 병을 얻어 동정호에서 18세로 병사였습니다. 투보가 사망한 해인 770년에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강남은 2구년이라는 시에서 당시 말년의 투보가 느꼈던 회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이 난망적이라면 두보는 사실적이요 200이 유미주의적이라면 두보는 현실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0의 신은 일필휘지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적극적으로 쓴 것이 많으나 두보는 많은 태국을 거쳐서 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방향서부터가 다르다 보니 둘 사이에 의외로 가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의 텍스트의 차이가 있다고 그런 게 맞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매우 굶주리다가 간신히 잔치집을 방문해 복식하다가 생긴 메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대만의 어부는 두보의 열전을 만화하면서 이 사설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난막하였습니다. 어쨌든 물에 비춰진 봄달을 보고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백보다는 현실적이라고 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투보 열전 바르지 않는 강 망고에 그를 정도였다. 왠지 이백과 대조되어 문학과 꼿꼿한 선비 이미지가 강렬하지만 이게 못지않는 내조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대동하고 2차 3차까지 끝장을 봤으며 장안에서 이백과 장강 교류할 때에는 둘 다 고주망태가 되어 한 침상을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어렵게 사람들이 저급소를 빚어서 주자 무척 기뻐하며 그 심정을 실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빈민구제의 비춘비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관리를 지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적은 편이 구당서 신당서 자체 통과에서의 두보의 이런 행동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며 두보의 시 세계와 모순됩니다. 오히려 그런 형태를 보고 본내에 고발한 인물입니다. 이백초 위협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보 역시 무인의 기질에 있었습니다. 마란역에 용청음을 차고 다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검술도 어느 정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 기적 사대보다는 검을 차는 것을 즐겼고 검법도 매우 발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도 잘 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김에 말을 타고 벼랑을 넘겠다고 고지고 부르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200이 각자의 한 명에 대한 심한을 남김에 비하여 두보는 심심한 그 당시 유명인물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선지 장군에 대한 고도 총마행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고선지의 애마 한 혈마와 같이 고선지를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고선지 후손은 한국에도 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청와기는 정중히 재난이 끝나고 두 아들과 소손을 귀환한 장군 후손들이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시대 최고의 가해던 공손대량에 대한 곱고 강렬한 시를 남겨 후대의 그녀를 알렸습니다.
도과선 시 한 수입니다. 맑은 강 한 곱이 마을을 감싸고 흐른다. 기나긴 여름은 강천 만사가 한가롭다. 제비는 마음대로 처마를 들고 수중을 갈매기는 가까이 가도 날아갈 줄 모른다. 늙은 아내는 저 정의의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발을 두드러 낚시발을 만든다. 다병한 이 몸이 필요한 것이란 오직 약물뿐이다. 미천한 아내의 몸이 달리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탕현의 희고 모란 정환은 홍길의 주인공 두예랑은 설정상 두보의 후손이다. 그의 부처인 두보는 한국 한장으로 아예 동명이인이다. 수자산성에서 오래 있어서인지 유비와 책가를 양해된 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갈량의 서당을 방문해 지금 총나라의 승상 그 하나인 고백행이다. 고백행은 늙은 직백나무라는 말이다. 제갈공명의 서당 앞에서 오래된 직백나무 가시는 청동하고 보려는 돌을 갔다. 서리 견딘 급질에 흘러내리는 물방울 둘레는 40아름이다. 금푸른 입시는 하루로 2000척이나 쏟았다. 군시 이미 시국에 따라 함께 모였으니 사당 앞에 나오던 사람의 악경을 받고 있다. 구름 몰려면 그 기운 길게 무협으로 이어지고 달 떠오르면 그 창가운 설산의 신문과 통한다. 지혜는 너를 생각하느라 길다라고 금명동 쪽으로 도니 선유 예배와 모 제갈량이 같은 사당에 모셔 있었다. 나무 줄기는 크고 높았고 교회의 들판도 오래되어 단창은 으쓱이 있으나 창문 안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직백나무는 가지에 내려뜨리고 서리에 땅을 얻고 있다. 어둑하도록 높이 자라 사나운 바람 많이 받는다. 자신을 무지한 것은 오직 심령의 힘이다. 바르고 곱게 자란 것은 정물적인 공덕일 것이다. 만약 그 집이 기울어져 되들보나 기둥감이 필요하거든 해도 나무가 산처럼 보고 한 마리 서로 고개 돌려 예면할 것이다.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미 놀라 배기를 거절하지 않는다. 누가 능히 운만에 갈 수 있겠는가. 계명에 당하는 마음속 괴로움 많은 매하지 못하고 한계로 나무 잎새는 난시나 봉황실 잠재로도 되었을 것이다. 떠있는 선비나 숨어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아라. 예부터 인재가 크면 쓰기가 어렵다. 생애 항모에서 응업된 강남봉 이구년을 만나다 이 천문을 당하였다. 이구년은 당 현종 양귀비 200 고락사와 이라도 남아있는 당대 최고의 가수이다. 두고 나이가 들고 세력한 시기에 비싼 소식이 있는 이구년을 오랜만에 만나잡술 사람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쓰는 시이다. 역대 칠연적으로 형식으로 지어진 이 시 가운데 최고의 시로 평가받고 있다. 강남에서 이구년을 만나다. 기왕이 저택에서 당신을 늘 봤었다. 최고의 대창에서도 수없이 당신의 말을 들었다. 바로 경시전 이곳 강남에서 꽃지는 시절에 그대를 또 만났네. 두보의 시를 모르는 중국인들은 드물다. 중국 교육 과정에서 사학교선 사수 중화
중학교는 선임서 고등교에서 사수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 교육 과정에서 과거 중학교에서는 필수로 배웠던 한문 과목에서 늘 교과서 출판사와는 다르지만 한두 개씩 들어있었다. 주로 위에 여러 가지 시위에는 충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선우 중탕이 751년 남조국 정벌 실패를 대승으로 허위 보고했을 때 두보가 이를 찬양을 시로 지었다. 두보의 유목을 연구하면서 고대 중고의 명필들을 글씨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두보는 당나라 시가 유명했던 행서체를 써서 이 유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문은 그동안 시동화 학계에서 막경이 오입사인 764년 만년작으로만 심작하였다. 그런데 이번 두보 유목이 한국에서 발견됨으로써 시인이 토방과 전쟁 중에도 20년 전 34세 즉 서기 744년 성도를 멸하면서 옥리에 올라가미를 재운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두보가 200을 만나는 시기였다. 만년시를 만난 시기이다. 이 유목에 나타나는 인정을 총 44개이며 이 중 확인된 청나라 황제의 건축 보물이라는 칭호는 인정망 11개로서 그 당시 최고의 보물로 여겼다. 이게 진짜 두보의 그림자에 미지수 쓰인 부분도 있다. 건영제 도장에 11개를 찍혔다고 진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건영제 도장 유지에서 찍고 진품이라고 팔아먹는 역사가 중국에 존재하였다. 정의 문제도 이주하라고 들면 얼마든지 이주가 가능한 시대였다. 또한 그 글씨 자체에 대한 문제는 둘째치고 두보시는 당나라 시인 중에서도 200과 함께 정근되는 물론 근대 이후에도 은밀하게 연구가 된 시인이다. 하다못해 구전으로도 비슷한 언저리 시간이 언급된 적이 없다. 물론 당나라 두보가 살았던 시기는 1200년도 더 된 시기의 이야기이다. 물론 구전이나 기록이 인멸된 정도의 시기가 아니다. 해당초 한나라 때 얘기도 구전되는 게만 엄청 후기에 세력되는 마당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유목이 정말 존재했다면 중국 황실 대도로 봄이라 이후 황실을 유물목록에 설명과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진짜면 건영제 말고도 당나라 이후 대도로 소장하는 황제들이 지금 소장인 인수경이 이력 재론만도 이미 나와야 한다. 물론 그것 자체가 보증사이자 문화재이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또한 그걸 가지고 건영 포함 이전의 시대 소장자의 필적 조회가 가능하다. 수양시대 사고가 또 100개 발라서 썼다는 게 전문 처리 보관 없이 저렇게 멀쩡하고 깨끗할 리가 없다. 대만 고궁 박물관에서 인명사를 봤으면 표구 모양부터 의심스러운 영사들이 소장경 명문 때문에 저그만 달랑 있는 세로 표구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긴 표구 또한 보르게 함께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나라 건원년 2년 서기 759년에 씌어진 현재 두보의 유일한 새 작품으로 전해진 금성물 글씨가 실제로 중국에는 존재하고 있다. 돌에 새겨진 시로 탁본을 통해 그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 말미에 건원 2년 두보가 쓰다라는 것으로 연대 측정을 해볼 수 있다. 건지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예를 쓰는 것에 더 경우에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나라 거는 2년 두보서는 전성 바중현 남서에 있는 일통 마한각으로 현재 발견된 두보의 유일한 글씨로 우리나라 현의 고풍으로 청나라 말기에 전파된 이후 센세션 일코 금속학자 수집가들이 수집하였다. 이상 당나라 시대의 희선 이태배가 쌍명을 잃은 두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